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아기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분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호텔 비즈니스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요즘이지만요. 미주은 패밀리 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미주은 책 두 번째 이벤트에 대한 짧은 영상을 공유했었는데요. 혹시 어제 영상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첫 번째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 스팸 필터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어제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요. 4분에서 5분 정도가 누락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출판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요. 두 번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이벤트도 그랬지만요. 사실 수백 명이 참가해 주시는 그런 대형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많아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분들이 올려주시는 홍보 포스팅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 1등, 2등을 골라서 애플워치도 드리고 커피 머신도 드리고 하는 행사니까요. 가족 같은 이 행사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들어서도 미주은 채널에서는요, 10년 내 10배 성장할 30종목을 발굴하기 위한, 그래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13번째 기업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게 되었네요. 이 13번째 기업은요, 제가 가장 아끼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바로 스퀘어입니다. 미주은 원년 멤버들은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한국 분들이 스퀘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부터 이 매력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스퀘어 스페셜 위크를 기획했습니다. 사실 제가 스퀘어 스페셜 위크라는 기획 방송을 생각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바로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번 스퀘어 스페셜 위크 기획 방송은요, 제가 미주은 패밀리 멤버 한 분과 처음으로 협업을 통해서 함께 만든 그런 방송입니다. 약 한 달쯤 전인데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신 미주은 패밀리 멤버 중 한 분인 이석원 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요, 미주은 채널 덕분에 미국 주식 투자에 푹 빠져서 지낸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나가는 말로 영어로 된 영상을 번역해서 자막 올리는 과정이 너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착한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요, 번역 그리고 자막 작업을 직접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가장 아래쪽에요, 수줍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업인 스퀘어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저는요, 이석원님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원래 천성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뭐 준다 그러면요, 거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답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석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더 큰 이유는요,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과 방송을 제작한다는 것, 그 의미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의미가 숨어있는 스퀘어 스페셜 위크의 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죠. 화요일 방송은요,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2025년 예상되는 주가를 함께 산정해보는 순서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내일 방송에서는요, 스퀘어의 근무 중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터뷰,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석원님을 모시고 스퀘어 근무 환경 그리고 스퀘어라는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목요일날 방송이 되고요. 이번에 이석원님이 직접 번역과 자막 작업을 해주신 잭도시 인터뷰 파트 1입니다. 이번에 영상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1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번역 작업해 주시고 그리고 자막까지 입혀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한 번에 내보내기는 아까워서요. 이번엔 총 4번의 방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스페셜 위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시간 금요일 날은요, 잭도시 인터뷰 파트 2,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세 번째 인터뷰 방송에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 날은요, 잭도시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한꺼번에 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크게 4가지의 다른 토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개의 방송이 이번 주 내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퀘어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주 방송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미주온 패밀리와 함께 만드는 스퀘어 스페셜 위크 1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스퀘어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리메이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2020년 9월 5일 날 방송했던 내용 중에요. 이번 폭락장에서 세 종목만 집중 매수했습니다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한 종목이 스퀘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저는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방송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때 제가 공유해 드렸던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방송과 함께 2025년 예상 주가 역시 추가로 이 영상과 덧붙여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약 4개월 전에 올렸던 방송의 내용, 그리고 오늘 제가 녹화하는 2025년 예상 주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4개월 전에 제가 방송하던 스타일,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전에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과 비교를 해보셔서요. 어떤 방송 스타일이 조금 더 편하게 들리시는지 어떤 방송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방송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하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지켜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야심차게 준비한 스퀘어 스페셜 위크의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미주온 패밀리에 합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온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부분은요.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말하는 속도 그리고 방송하는 스타일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이죠. 스퀘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번의 영상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의 학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상에서는요. AIK의 ETF를 분석하는 영상이었죠. AIKW 종목 분석 끝판왕을 했을 때 스퀘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시에 AIKW 안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스퀘어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었잖아요. 1위가 테슬라였고요. 그런데 이 스퀘어라는 종목이 우리가 자체 분석한 PS40 지수에서도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S40 지수라는 것은 PS 레이시오, 프로핏 마진,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떠한 종목이 가장 이 시점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지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PS 레이시오가 10 정도 됐었고요. 프로핏 마진이 5%가 넘는 모습,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가 무려 2020년에는 200%가 넘어가고요. 2021년에도 23.8 이렇게 합을 내보니까 평균 120%가 나왔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스퀘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적인 분석만 해봤지 사실 스퀘어라는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업의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다음 챕터는요. 이 기업을 아시나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업은요. 스퀘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기업의 이름이 왜 스퀘어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비가 스퀘어의 가장 초기 단기에 만들어진 비즈니스를 일으키게 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조그만 장비를 모바일폰에 끼던가 아니면 탭 같은 데 연결을 해서요. 바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이 디바이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 없이 언터치로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언택이죠.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스퀘어라는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를 하나의 차트로 보여준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스퀘어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셀러즈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인디비주얼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디비주얼 모델은 다른 말로 캐시
푸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셀러 비즈니스 모델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러 비즈니스 모델은요, 스퀘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창업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퀘어라는 기업이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떠한 방식으로 착안을 해놨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나 론칭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챌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리스트업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페이먼트를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셀이라 해서 하나의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이거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에 맞추어서 뭐 펄체싱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반의 과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리고 리시트, 영수증은 어떻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인플로이, 우리가 임금 관리라든지 아니면 직원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널리스틱스는 뭐냐면요,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면서 비즈니스의 현황을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널리스틱스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 투자금을 확보하는 문제, 투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문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보이스, 마케팅,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새로운 중소상인으로서 데뷔를 한다는 일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 마켓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스퀘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포인트 오브 세일, 리시트, 인플로이 페이롤, 어널리스틱스, 파이낸스, 인보이스, 마케팅,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다 처리해주는, 스퀘어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플랫폼에서 다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이 셀러즈 모델에서 어떠한 수익, 어떠한 매출이 창출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이드카 페이먼트, 이 부분은요 POS 이용비입니다. 즉 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비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요, 이 장비를 이용할 때마다 커미션을 차지를 합니다. POS라는 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레스토랑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일반 샵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바코드를 스캔을 해서 이렇게 찍어내고 영수증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시스템을 POS,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포인트 오브 세일을 빌려주고요, 일정액의 커미션을 받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차지를 받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스퀘어 포 리테일, 그리고 스퀘어 포 레스토랑,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 구독비 같은 걸 받겠죠. 마찬가지로 팀 매니지먼트, 마케팅, 로얄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간당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면 팀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도와주고, 마케팅 활동도 도와주고, 로얄티 프로그램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일종의 피를 받아서 올려내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캐피탈 부분은요, 대부업을 합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업 그러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상인들이 처음에 그 파이낸싱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 그리고 크레딧이 굉장히 좋은 사람만 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론 서비스를 제공할 때요, 앞으로 스퀘어를 이용해서 창출하는 수익 중에 그 일부분을 계속해서 삭감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피를 받아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고요. 스퀘어 입장에서도 그 환수를 못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스퀘어라는 조그만 디바이스 외에도 많은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올리는 수입도 약간,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스퀘어가 셀러 모델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어떠한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이드카 페이먼트, 즉 아까 말씀드렸던 POS를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으로 창출하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에서 구독비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피,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사이드카 페이먼트, 커미션에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던 것이 2017년 정도 되면 반반 정도로 상황이 진행이 되고요. 2018년, 2019년 최근에 들어서는요. POS에서 발생하는 커미션 수익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이러한 셀러 모델의 수익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먼저 액티브 셀러즈 넘버, 즉 스퀘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고 있는가를 보시면요. 2015년과 2019년 4년 만에 무려 1.7배가 늘어나는 굉장히 건강한 향상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퍼 셀러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사용하고 있는 셀러의 숫자만 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명의 셀러당 스퀘어한테 주고 있는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 역시 2.3배가 4년 만에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매출의 상승률을, 그로핏 프로핏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라저 셀러의 넘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퀘어가 처음에 시장에 데뷔를 했을 때는요. 2015년, 16년만 해도 중소상인이 대부분의 고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중소상인을 타겟으로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마케팅 활동도 그쪽 시장에 집중을 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스퀘어에서 약간의 그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셀러들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요. 2019년 4, 4분기에 이뤄서는요. 오히려 그 중소상인보다 라저 셀러, 즉 1년에 애뉴얼라이즈 GPV가 50만 달러를 넘는 이러한 이용자들이 숫자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옛날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중소상인만 상대를 하다가 이제는 비즈니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견 상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견 상인들이 주는 매출은 중소상인에 비해서 규모가 더 크겠죠. 따라서 한 명당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니까 스퀘어의 발전 속도, 매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스퀘어의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죠. 캐시 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앱은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론칭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어 투 피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앱이었거든요. 피어 투 피어라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 일정 금액을 트랜스퍼하는 굉장히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됐던 비즈니스 모델은 캐시 카드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스트의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부스트라는 것은요. 일종의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워드 프로그램이죠. 스퀘어 캐시 앱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샵에 가서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고 일종의 에디셔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와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다이렉트 디포짓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의미는 일정 부분 은행이 담당하는 기능을 캐시 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추가를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도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기능은 스톡, 즉 우리가 주식 매매까지도 가능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은 기능을 가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캐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앱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샌딩 머니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스펜딩 머니, 세 번째는 인베스팅 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딩 머니는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피어 투 피어, 즉 머니 트랜스퍼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인스턴트 디포짓도 가능하고 크레딧 카드에 돈을 보내는 그 정도의 기능을 샌딩 머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커미션을 받는 비즈니스 구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펜딩 머니라고 해서 스펜딩 머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확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리워드 프로그램, 멤버십 프로그램이죠. 부스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다이렉트 디포짓도 가능해지고 캐시카드, AMT 머신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 즉 우리가 은행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이제는 캐시앱에서 대부분 다 뺏어왔다. 따라서 우리가 은행 구자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캐시앱이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기능이 인베스팅 머니였죠.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는 주식 매매까지 가능해짐으로써 이 캐시앱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은행구자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도 앞으로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펑션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이용자가 당연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데일리로 매일매일 캐시앱을 사용해서 어떠한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2019년 4사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전인 2018년 4사분기에 비교해서 80%가 늘었다는 엄청난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캐시앱의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는요, 스퀘어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 처음에 캐시앱이 시작됐을 때는 P2P, 즉 피어 투 피어 비즈니스 모델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심플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기능을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시카드의 기능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초에 비트코인 인베스팅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은행의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이용한 부스트의 기능도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 말에는 드디어 주식 매매까지 가능해지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사용자의 수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스퀘어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늘어난 만큼 캐시앱 한 사람의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그 매출의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요, 한 사람의 커스터머가 만들어내는 1년의 매출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2017년에 비하면 2배가 넘게 상승한 그런 수치다. 따라서 사용자 수만 느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사용자가 스퀘어에게 주고 있는 매출의 규모도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스퀘어라는 기업은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셀러 모델 그리고 캐시앱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 모두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용자 수라든지 그리고 매출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발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합쳐서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셀러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그로스 프로핏이고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캐시에서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그런 기여하고 있는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비즈니스 초창기에는 셀러 모델에서 기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2018년이 되면서부터 캐시앱에서 기여하고 있는 그로스 프로핏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이 되면 캐시앱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그로스 프로핏이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스 프로핏 말고요, 넷 프로핏, 프로핏 마진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던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작년부터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넷 인컴이 흑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할 시기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아쉬운 거는 사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을 텐데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스퀘어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스퀘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는데 앞으로 스퀘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에서 제공해준 마켓 오퍼튜니티를 살펴보면요, 셀러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 스퀘어가 마주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오퍼튜니티는요, 총 $1,000억 넘는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캐시앱이 마주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요, $600억 넘는 커다란 시장을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스퀘어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렇게 커다란 시장에 뛰어든 스퀘어지만 아직 스퀘어가 차지하고 있는 마켓 쉐어의 비율은요, 셀러 마켓에서는 3%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캐시앱 같은 경우는요, 지금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커다란 시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개척할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커다랗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순서는요, 스퀘어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멀티플 메서드죠. 가치주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요,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멀티플 메서드를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어닝, 순이익이 지속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기업은요, 가치주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순이익이 적자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직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성장주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아직 순이익이 불안정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선 그런 기업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스퀘어의 예상 주가를요, 의량주 멀티플 메서드를 사용해서 산정을 하면요, 예상 주가가 너무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스퀘어의 어닝은 계속해서 100%, 200%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치주, 우량주의 방법보다는 성장주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스퀘어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적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 레비뉴 퍼 쉐어는 2025년 예상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2025년에 스퀘어가 만들어내는 레비뉴, 매출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따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 말이 되면 1년 동안 스퀘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요, 25.33 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수치는 레비뉴 퍼 쉐어니까 이 레비뉴를 쉐어의 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주식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요, Shares Outstanding은 지금 371.29 밀리언 개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레비뉴 퍼 쉐어 2025년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25.33 빌리언 나누기 371.29 밀리언 하면요, 68.22달러가 나옵니다. 즉, 이 수치의 의미는요, 2025년이 되면 스퀘어가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68.2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비뉴 퍼 쉐어를 우리가 함께 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필요합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일즈, 즉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가를 표시해주는 그런 수치거든요. 지금 현재 스퀘어의 프리미엄은 세일즈 대비해서 14.57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난 12개월 동안 스퀘어가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4배 이상 올라가 있다는 거죠. 결코 싼 주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과거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스퀘어는 2016년만 해도 PS 레이시오가 1.9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요, 작년 12월 22일 날 매출 대비해서 15.45까지 PS 레이시오가 올라간 적이 있고요. 5년 평균을 따져보니까요, 6.9배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요, 스퀘어의 2025년 예상 주가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의 현재 주가는요, 227.75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 타겟 프라이스는요, 68.2, 즉 RPS 2025년이죠. 여기에 곱하기 PS 레이시오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과연 2025년이 됐을 때 이 PS 레이시오, 프리미엄이 세일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 스퀘어의 프리미엄, 즉 스퀘어의 PS 레이시오가 매출 대비 몇 배 정도까지 우리가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1998년에 설립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스퀘어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따라서 페이팔이 지금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스퀘어의 미래를 혹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페이팔의 PS 레이시오는 14.02배입니다. 스퀘어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요,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스퀘어에 비해서 오히려 PS 레이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 이상 올라가 있고요. 비자도 마찬가지로 20.5배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처럼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도 멀티플이 이렇게 20배 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의 PS 레이시오를 참고하면서요, 우리가 스퀘어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5년간 평균 프리미엄, 평균 PS 레이쇼를 적용을 하면요. 68.22달러 곱하기 6.91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5년 동안 PS 레이쇼의 평균이 6.913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71달러가 나옵니다. 즉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2.1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만약에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면 지금 현재 스퀘어의 PS 레이쇼는 14.57배거든요. 이 14.57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68.2 곱하기 14.57배, 즉 663.97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현재 주가에서 약 2.7배 정도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자 카드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즉 PS 레이쇼가 20.5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68.2 곱하기 20.52 하면요. 1399달러가 나옵니다. 즉 현재 주가에서 6.1배까지 향후 5년 동안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를 드리면요. 저는 페이팔 정도의 PS 레이쇼가 적합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미 글로벌화된 그런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글로벌화된 기업과 PS 레이쇼를 견줄만 한 그런 기업은 아직 되지 못한 것 같고요.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스퀘어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페이팔 정도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요. 5년 후에도 스퀘어의 PS 레이쇼는 14배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퀘어의 현재 PS 레이쇼가 14.57배니까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요. 약 3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셀러 모델은 코로나 피해 비즈니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커다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셀러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캐시앱 모델입니다. 캐시앱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히려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배가 되는 그런 혜택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셀러 모델 같은 경우는요. 영세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 1년 동안 매출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백신이 보편화돼서 이 셀러 모델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미래를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잭 도시의 혁신에 베팅한다라고 써봤는데요. 스퀘어의 CEO인 잭 도시 같은 경우는요. 일론 머스크처럼 굉장히 비전이 있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CEO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CEO가 이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잭 도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말이 술술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텍스 서비스를 곧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마켓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 둘씩 비즈니스를 추가하게 되면은 스퀘어는 어느새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의 매매를 굉장히 빨리 추가한 그런 혁신의 기업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붐을 타면서 스퀘어의 매출 중에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거품으로 끝나게 되면 이 컸던 매출 의존도가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요. 스퀘어라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퀘어는 지금 굉장히 편협한 그런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외국의 세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런시의 영향인데요. 이렇게 통화 텍스, 세금 부분에 걱정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상용화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나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요. 그 점은 스퀘어라는 기업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스퀘어의 예전 영상을 이용해서 리메이크 방송을 기획하면서요. 저는 4개월 전 제가 만들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아주 한참 전에 만든 영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용하던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어조, 말투에서
지금보다 서툴기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더 조심스럽고요.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미주은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미주은 채널을 운영하면서요. 아주 가끔씩은요. 이렇게 옛날 영상을 한 번씩 시청하면서요. 처음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가슴에 넘쳐나던 설레임과 희망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